화면 가득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바닥에 산산조각 난 화분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쏟아진 흙 위로 가녀린 보라색 야생화 한 송이가 속절없이 꺾여 있습니다. 그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집니다. 4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나온 가장 날카로운 진실 앞에서 정혜의 세상은 깨진 화분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한 달 전 그 작은 흙덩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지만 어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내려앉기도 합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떠난 그날 이후 멈춰버린 시간이 먼지처럼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와 부유하는 먼지들을 비출 때면 정혜는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것이 꼭 내 마음 같다고 잡히지도 털어내지지도 않는 지나온 세월의 덮개 같다고 말입니다. 정혜는 조용히 1인용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밥을 국물에 말아 한 숟갈 떴지만 입안이 까끌거려 쉬이 넘기지 못합니다. 시선은 자연스레 맞은편에 텅 빈 의자로 향합니다. 정혜야, 윤정혜, 해 뜨겠다. 밥은 먹고 있냐? 곧이어 40년지기 친구 선자가 세월의 소란스러움을 그대로 이고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방금 해온 온기가 담긴 반찬통들이 들려 있습니다. 왔어? 아침부터 요란한. 요라는 내 집이 초상집 같으니 내 목소리가 그리 들리는 게지. 또 그게 밥이나 말고 있구나. 이러니 뼈마디가 쑤신다는 소리나 하지. 어제 순애 엄마는 혈압으로 쓰러졌다더라. 밥이 보약이야. 너까지 없으면 난 어떡하라고. 어서 이거 꺼내 먹어. 어제 내 생각나서 장조림 새로 했어. 선자의 움직임은 정혜의 고요한 세상에 부는 작은 회오리바람 같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어 날짜 지난 반찬을 꺼내고 자신의 온기가 담긴 새 반찬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넣습니다. 정혜의 삶에 이토록 깊숙이 때로는 거칠게 들어와 있는 유일한 타인이자 그녀의 마지막 남은 세상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길어질 무렵 거실은 다시금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TV의 소음만이 유일한 말벗입니다. 그때 딸의 이름이 화면에 뜨며 전화가 울립니다. 정혜는 깊은 한숨과 함께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별일 없지. 없는 게 문제지만 내가 동네 문화센터에 도예교실 하나 끊어놨어. 사람도 좀 만나고 뇌도 좀 쓰고 그래야 치매도 안 와. 엄마 내일부터야. 고마우면서도 괜한 일인 것 같아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이 나이에 내가 흙을 뭐하러 만져. 내 아빠 살아있을 때나 같이 다녔지. 이제 다 귀찮다. 환불해라. 환불 안 돼. 엄마 자꾸 그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나도 마음 안 편해. 딱 한 달만 다녀봐. 제발. 전화는 딸의 간절한 부탁을 남긴 채 일방적으로 끊깁니다. 곁에서 귤을 까던 선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잘하는 짓이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그런데 가봐야 헛돈 쓰고 사람 잘못 만나. 차라리 그 돈으로 나랑 뜨끈한 데 가서 등이나 지지지. 너랑 나랑 둘이면 됐지. 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 피곤하게.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섞인 공기가 어색합니다. 정혜는 구석자리에 섬처럼 홀로 앉아 있습니다. 저마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비껴 흐르는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앞에 놓인 차가운 흙덩이가 마치 관계 맺기를 잊어버린 자신의 심장처럼 딱딱하고 막막합니다. 그때 그림자가 들이오며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님, 처음이시군요. 흙이라는 게 참 묘해서 지나온 시간을 고스란히 기억하거든요. 어떤 손길로 만져주었는지, 얼마나 온기를 나눠주었는지 전부 다요.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감싸 안아보세요. 20대 후반의 도예 강사 박도윤. 그의 손이 정혜의 손 위로 겹쳐지며 흙을 지그시 누릅니다. 남편의 손을 제외하고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 그 따뜻함과 대비되는 흙의 서늘하고 부드러운 감촉.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춥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시간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잊고 있던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얼어붙은 땅에도 봄은 오는 법일까요? 정혜의 마음속 아주 작은 균열의 틈으로 햇살 같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흙을 만지고 돌아오는 뒤 그녀의 발걸음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빚어지는 것은 그저 투박한 그릇만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나라는 사람의 희미한 윤곽이었습니다.
몰래 돌아가는 소리가 단조로운 음악처럼 흐르는 교실 그 협소한 공간에서 이제 정혜는 더 이상 구석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서툴러 자꾸만 찌그러지는 컵의 형태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웃으셨네요. 좋습니다. 흙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지고 모나서 더 정이 가는 법이거든요. 도윤의 웃음에 정혜도 괜히 웃음이 납니다. 선생님은 뭘 해도 좋다고만 하시네요. 이거 물이나 담을 수 있을는지. 그 말에 도윤은 낮은 웃음으로 답합니다. 도예 수업이 끝나고 정혜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교실 문을 나섭니다. 그 사소한 변화가 그녀의 뺨을 발갛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정혜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 도윤이 뽑아 건넨 자판기 커피의 달콤하고 저렴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먼저 가고 5년쯤 지나니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 들더군요. 아들 녀석들은 자기들 사느라 바쁘고 그러다 흙을 다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다 받아주니까요. 그러셨군요. 정혜는 그저 짧게 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시간을 건너왔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남편이나 자식, 세상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해질녘 공원의 주황빛 바람이 꼭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의 빛깔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는 어김없이 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한결 생기 있어 보이는 정혜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봅니다. 얼굴이 아주 환해졌네. 도에 교실이 그리 좋아? 아니면 뭔 일 있는 게지? 필시. 그 선생이라는 사람 자주 봐. 정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합니다. 그냥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셨어. 좋은 분이야. 좋은 사람?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호라비는 다이리가 늑대로 변하는 거 한순간이야. 괜히 마음 주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윤정해. 선자의 걱정 어린 말들은 바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혜는 처음으로 친구의 그늘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40년 된 찻잔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우정은 때로 서로의 세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단하려는 욕심을 품게 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의 그늘 아래 날카로운 가위가 숨어 있음을 두 친구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은 이제 다른 풍경을 그리고 있었고 그 풍경의 끝은 아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법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정혜를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러 세웁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라색 야생화가 심어진 투박한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두 손이 민망할 정도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도윤이 알아챈 듯 먼저 얘기합니다. 길가에 핀 걸 봤는데 왠지 정혜 씨를 닮은 것 같아서요. 화려하진 않아도 꿋꿋하게 피어 있는 모습이 정혜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화분을 받아듭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닮은 꽃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이던가 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식물원에라도 새로 들여온 희귀의 난초들이 많다더군요. 정혜는 잠시 망설입니다. 선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멈춰있던 그녀의 주말에 수십 년 만에 약속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렘의 무게는 달콤했습니다. 살짝 멋을 낸 옷차림의 정혜가 설레는 표정으로 입구에 서 있습니다. 저만 치서 도윤이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림자처럼 도윤의 옆에 천자가 팔짱을 끼고 나타납니다. 그 움직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오히려 과장되게 보였기에 정혜는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나, 박 선생님.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정혜랑 나랑 바람 쐬러 왔는데 여기서 뵙네요.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굳습니다. 황자는 어떻게 알고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어색하고 불편한 동행이 시작되고 유료인실의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서 선자의 목소리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정혜는요, 남편 가고 나서 사람이 반쪽이 됐어요. 얼마나 순진하고 여린 사람인지 제가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선생님 같은 좋은 분이 말벗이라도 해주시면 저야 고맙죠. 모호라는 이름 아래 정혜를 무력하고 어린아이로 만드는 말들, 도윤을 향한 은근한 경계심, 즐거워야 할 시간은 가시방석이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혜는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돼서야 정혜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옆엔 선자가 있었고 정혜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오늘 대체 왜 그랬니? 내 전화기까지 뒤져서 약속 장소 알아낸 거야? 그러자 선자는 오히려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랬다. 너 하는 짓이 하도 불안해서 내가 내 딸한테까지 전화했다. 왜 그 호랍이랑 단둘이 희희낙낙하는 꼴을 친구로서 두 눈 뜨고 어떻게 봐? 그 얘기를 듣자 정혜는 기가 막혀 목소리까지 떨려왔습니다. 친구? 그게 친구가 할 짓이야. 내 인생이야. 제발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그러자 선자도 악에 바친 듯 대답합니다. 뭐 이게 지금 뭐라 그랬어? 다 너 상처받을까 봐, 내 남편 무덤에 죄 지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태도의 정혜는 도리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우정이 아니라 집착이야. 네가 내 엄마라도 돼?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정혜는 울면서 선자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둔탁하게 닫힌 문은 40년의 시간을 단절시키는 소리처럼 아프게 울렸습니다. 문에 기댄 채 정혜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오래 곪은 상처는 반드시 터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였기에 서로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르는 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날 두 친구의 우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며칠간의 무거운 친구 끝에 정혜의 현관 앞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사이 신녀는 더 늙어버린 듯한 얼굴의 선자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말이 심했어. 정혜는 아무 말 없이 선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나도 내 감정, 내 인생이 있어. 알아? 다 아는데, 그래도 그 남자는 안 된다. 그 남자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럴 일도 없었잖아. 결국 모든 원망이 다시 도윤에게로 향하는 순간 정혜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왜 이래?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내 인생이 한심해 보이면 내 인생이나 좀 똑바로 살아. 그 말은 선자의 마지막 방호막을 찢어버린 칼날이었습니다. 선자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닫아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절규였습니다. 선자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뭔데 네 옆에서 평생을 그림자처럼 내가 네 남편을 사랑했어. 너보다 먼저. 선자의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빛바랜 필름처럼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20살의 풋풋한 선자가 정혜의 남편이 될 남자에게 수줍게 편지를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모습, 그리고 얼마 후 세상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정혜의 옆에서 애써 웃으며 박수를 치던 젊은 날의 선자. 그녀는 죄책감과 질투, 그리고 차마 놓지 못하는 연정을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평생을 친구의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선자는 계속 오열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또 행복해지는 게 지옥 같았어. 나만 빼고 또 너만 빛나는 게. 미안하다, 정혜야, 미안해. 정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우정이 가장 믿었던 친구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 하나가 거짓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자는 자신이 쏟아낸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혜는 멍하니 서 있다가 도윤이 선물했던 보라색 야생화 화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화분을 스치는 순간 화분은 마치 운명처럼 테이블 아래로 떨어져 와장창하는 파열음을 내며 깨져버렸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과 쏟아진 흙 속에서 가녀린 보랏빛 야생화는 속절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게 패인 흉터는 평생의 흔적으로 남아 삶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의 흔적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늬는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깊고 긴 침묵의 강이 두 친구 사이를 흘렀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시간은 여전히 더디게 흘렀지만 이제 정혜는 더 이상 멈춰서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신문지 위에 놓여 있던 깨진 화분 조각들을 그녀는 매일 쓸고 닦았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곱씹는 행위가 아니라 상처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에게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오늘 하늘이 맑네요와 같은 짧은 안부 문자만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깨진 화분 조각들을 보며 40년간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신의 곁을 맴돌았을 친구의 고독한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활화산 같던 분노는 서서히 식어 그 자리에는 아픈 연민이 남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정혜는 선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열고 나온 선자는 그 사이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해쑥해져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혜였습니다. 반찬, 이제 그만 가져와도 돼. 나도 이제 내 손으로 차려 먹을 수 있어. 선자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용서한다고 말하진 못하겠어. 아마 평생 힘들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는 아주 조금은 알 것도 같아, 우리. 이제 그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잘 살자. 그 말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40년의 기나긴 굴레를 끊어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상자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시 도예 교실에 나간 정혜는 자신이 가져온 깨진 화분 조각들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깨졌군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다시 붙여보려고요. 더 예쁘게. 정혜는 모칠과 금가루를 이용해 깨진 조각을 붙이는 킨치기 기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숨을 참아가며 떨리는 손길로 조각과 조각을 잇습니다. 상처의 흔적은 숨겨지는 대신 선명한 금빛 무늬가 되어 화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금빛으로 부서져 내리는 베란다. 금빛선이 아름다운 혈관처럼 흐르는 화분 속에서 꺾였던 보라색 야생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특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화분. 정혜는 그 화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짓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온전한 윤정혜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오는 모든 것이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흩어진 삶의 조각들마저 끌어모아 마침내 나만의 무늬를 완성해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것. 정혜의 오래된 화분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품고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를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